예, 28번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련 그 1구와 2구에 보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서 사물을 비유하는 그런 어떤 시입니다. 작가인 위장이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말기뿐이에요. 그래서 자는 단기라고 쓰고요. 장안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빈궁한 생활을 했고 과거에 급제한 뒤로는 이제 사천성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사천성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최치원이라고 하는 신라 말에 우리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이 신라 말에 당나라 말기에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있으면서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 토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을 썼던 것 때문에 이제 벼슬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이라는 인물은 잘 안 되실 때는 요때 인물이구나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화집이라고 하는 이 시집이 있어요. 완화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완화라는 말을. 완화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이렇게 되는.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은 우리 그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완화라고 했고 이번엔 성도에 죽었으니까 아마 그쪽 어딘가에 지멸 가능성이 있겠다고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완화계 하면은 바로 두보가 살았던 곳이죠. 거기에 흘렀던 이 물이고 바로 여기다 이제 옷을 빨면 아주 비단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완화를 거기 그곳을 말합니다. 자,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좀 재미있는 시예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백모란인데요. 제목이 백모단 또는 목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모단인데 모란이라고 이제 우리는 발음을 합니다. 하얀 모란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꽃 가운데서 좀 풍성하죠. 이렇게 모란의 어떤 약간 축소된 모습이 우리 동백꽃 같은 거죠. 동백꽃은 정말 가지에 꽃이 덩그러니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쪽으로 와서 제대로 본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동백꽃입니다. 뭐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이 꽃의 이미지가 정말 뚝뚝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뚝 떨어지는 꽃잎이나 꽃송이를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플 정도. 근데 이 모라는 그보다는 큰 거죠. 모라는 큽니다. 지금이 5월 달인데 수국이 조금씩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만간 이 꽃시장을 가보면은 수국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좀 다른 꽃들이 나오던데 이제 수국이 이제 이게 상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국이 한참 돼 수국처럼 또 수국보다 좀 더 크기도 하죠. 모란꽃이. 저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꽃 이름을 잘 몰라서 오히려 일부러 그냥 이 화훼장도 갑니다. 가가지고 꽃 이름도 보고 꽃 구경도 좀 해보고요. 근데 요즘은 그 화종이죠. 꽃의 종류가 우리나라 이름보다는 좀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이름 외우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큼직한 거에 대충 그 이미지만 알고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 또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뭔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저도 형상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항상 글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주위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한번 경험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규중막투, 재장부, 맥상, 수점, 부분랑, 작야월명, 혼사수, 인문, 유각, 일정향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규중막투, 재장부, 맥상, 수천, 부분랑, 작야월명, 혼사수, 인문, 유각, 일정향 그랬습니다. 규중이라는 말은 규방을 가리키는 말이죠. 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금지사입니다.
금지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못한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 막자가 이때는 부정사로 쓰인 겁니다. 저도 이 시를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는 금지사로 계속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금지사는 도저히 이 의미가 안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까 막이라고 하는 말에도 부정사가 있습니다. 뭐뭐하지 못하다, 뭐 안 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못하다는 뜻입니다. 투라고 하는 말은 질투할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샘하다 이런 뜻이죠. 재라고 하는 것은 우운다는 뜻이에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장하다는 뜻이고요. 부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규방의 재장부를 질투하지는 못하나, 누가 누구를 질투해요? 여기서 이제 이 시의 묘미가 있습니다. 재장부를 투기하게 못하는 겁니다. 누가 투기하는 거냐면은 투기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렵죠. 규방의 채장부가 있습니다. 우는 걸로 이쁜 척하는 여인을 재장부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이했어요. 사실 여기 공부하면서 예전에 이제 그 여인들이 좀 이렇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좀 예쁨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태들이 몇 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썹을 찡그리는 거죠. 이렇게 뭔가 시름을 겨운 척하는 거예요. 시름에 겨운 눈썹, 숨이. 두 번째는 재장 그랬습니다. 우는 척하는 거예요. 흑흑 하면서 우는 척하는 게 재장이고요. 또 타마하게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내가 타고 머리를 또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머리 길게 늘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걸어 다닐 때 허리가 꺾어져라 이렇게 휙 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고우영 만화를 볼 때 여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허리를 꺾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려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절요보라고 그랬습니다. 절요보. 끊을 절자에다가 허리 여자에다가 그다음에 걸을 보자 습니다. 절요보에서 허리를 꺾고 걷는 거 이런 게 있어. 또 이가 아픈 것처럼 찡그리는 겁니다. 이가 아픈 거. 그러니까 웃을 때도 이가 아파서 뭔가 찡그리는 것처럼 즐겁지 않은 표정을 짓는 거죠. 이걸 미혹이라고 그랬대요. 미혹이라고. 교태를 부리는 거죠. 예쁜 척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깔깔대고 막 이렇게 터뜨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뭔가 싫은 겨운 척, 또 우는 같은 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뭔가 이렇게 그다음에 허리를 갖다가 반쯤 이렇게 꺾을 정도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또 이가 아픈 거 일부러 짓는 표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의로 짓는 표정입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도 즐겁지 않은 척하면서 이러면서 시무룩한 표정 짓는 거. 시무룩 좋네요.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녀자들이 이런 얼굴짓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재장부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이유가 눈물 흘리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자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눈물로 단장한 여인, 눈물 흘리는 여인.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 사람이 쓴 그림 가운데 눈물 흘리는 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보면 남자의 마음이 약간 흔들리겠죠. 그죠? 앞에서 이렇게 공연히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죠 이게 이런 게 있었네요. 이런 미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규방에서 이렇게 우는 눈물 흘리는 여인을 투기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흰 모란이 하얀 모란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볼게요. 맥상 수잠 부분낭이라 지금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의미상은 맥상 거리 맥자입니다. 거리에서
거리에서 부분당. 부분당의 부자는 이건 요 글자가 전할전자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달라요. 요거는 부고 요거는 전자입니다. 지금 전할전자가 부는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분을 발랐다는 뜻이에요. 분을 발랐다. 요즘에야 뭐 이제 남자들도 화장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게 분을 칠한다는 건 일종의 뭐 이렇게 광대나 또는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배우나 이런 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하얗게 분칠한 어떤 남자죠. 여기는 여인이었고 남자를 참 부끄럽게 하다. 그죠? 모름지기 볼게요. 거리에서는 모름지기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누구를? 분을 칠한 남자를. 그래서 하얀 낯빛의 사내라고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칠한 남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부분낭이라는 건 실제 이 얼굴에 분칠하고 하는 건 아닌데 이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한. 이게 한나라 때 같아요. 한나라 때인데 유달리 얼굴이 하였대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얼굴에 분을 칠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뒷날에 뜨거운 이 탕에다가 이게 요즘에 떡국 같은 거죠. 이걸 먹고 있는데 크게 땀이 나자 이제 옷으로 이제 얼굴을 또 문질렀던 모양입니다. 빛깔이 더욱더 하얗게 예쁘게 빛났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고 있었던 임금이 얘 진짜 얼굴이 하얀 애네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거라는 얘기. 그래서 백모란이라고 하는 게 하얀 모란꽃이죠. 모란이 갖고 있는 귀티 나는 꽃이에요. 사실은 풍성하고 하얀 모란인데 이 하얀 모란이 규방에서 교태를 짓고 있는 여인을 갖다가 시샘할 정도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리에서 저 하얗게 얼굴을 분을 바른 또는 하얀 얼굴의 사내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는 그 정도는 되더란 얘기죠. 그리고 샘을 낸다고 하는 것은 맞설 수 있으리라는 원래 자기만의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나요? 맞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지만 상대가 탁월해서 결국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샘을 내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는 여인의 이 모습 이거는 우리 주석에 좀 설명이 좀 나옵니다. 24페이지 양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양기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이걸 잘했대요. 이 아주 이렇게 예쁘고 또 이런 어떤 요염한 자태라 했어요. 요태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요태. 요태를 아주 잘했대요. 그 중에 말한 대로 눈썹은 뭔가 시른겨운 거죠. 눈썹은 찡그리고 이거 찡그리는 거죠. 찡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우는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우는 척하고 또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다음에 허리를 반쯤 꺾고 걷고 그다음에 이가 아픈 듯이 웃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좀 미혹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양기의 아내와 관련된 양기의 아내예요. 이 두 번째는 하한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모란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비유하기 위해서 양기의 아내와 하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다 썼더라는 거죠. 둘 다 사실은 뭐예요? 백모란을 비유하게 한 것이지 하한의 얼굴 또는 양기의 아내가 해준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모란은 뭐라 그래요? 꽃 중에 왕이라고 그러죠. 화왕이에요. 화왕입니다. 꽃 중에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화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기야 월명 혼사수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월명 달이 밝네요. 달이 밝았는데 혼사수라. 혼자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혼이라는 것은 온통 모두 전혀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혼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일단 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럴 연자. 우리 방금 배웠던 형용사로 만드는
혼연하게도 물빛과 같나니 이랬습니다. 달이 밝아요. 달이 밝아. 우리 물빛은 어떻다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는 물빛은 당연히 투명하죠. 그리고 이제 빛이 투과되는 것에 따라 다른 다양한 색을 내비는데 뭐 그렇게 보더라도 달빛이 비치니까는 당연히 하얀 빛으로 빛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달이 밝은데 마치 물 같다라는 얘기죠. 물빛처럼 이렇게 온통 이 세상에 하얗다는 뜻을 가리고 보여줍니다. 어젯밤은 달이 밝아 온통 불빛과 같다니 인문유각 일정량이라 문에 들어서자 누가 내가 오직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깨닫다 이런 뜻이잖아요. 깨닫다. 근데 우리가 후각, 청각, 시각 할 때 이 각자를 쓰죠. 눈으로 깨닫는 거, 귀로 깨닫는 거, 코로 깨닫는 거, 알아채는 거죠. 감각하는 거죠. 사실 깨닫아도 괜찮아요. 뭔가 알아챈다는 뜻이니까 일정량. 일정은 뜰악 전체를 가리킵니다. 뜰 전체가 향기로, 그러니까 한 뜰악 전체가 향기로운 것을 내가 감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번역할 때 향기만 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좀 직역을 더하면은 문에 들어서자 오직 뜰악 가득한 향기, 온통 뜰악을 가득 채운 향기를 내가 냄새를 맡나 이런 얘기죠. 근데 냄새 맡다는 얘기는 좀 시적인 표현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향기가 난다, 향기만 나누나 그랬습니다. 뜰악 가득이란 말은 바로 일정량, 온통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이 뜻은 이렇죠. 모란의 흰빛은 우는 척을 하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투기하기에는 부족해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는 분이죠. 아무도 앞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울고 시름겨 찡그리고 있는 여인을 이기는 건 없는 모양입니다. 그건 부족하지만 얼굴빛이 하얀 그 남자를 부끄러게 할 정도의 아주 곱고 새하얀 어떤 기품 있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달이 밝기가 물빛과 같은 지경에 이르자 온통 색이 한 가지 색인 거예요. 하늘도 달빛이 내리고 그다음에 또 온통 이 세상 자체가 하얗게 보이는데 그때 뭐가 보였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걸 향기로만 감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각인 줄 알았는데 눈으로 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대음 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노노에 보면 노자죠. 노자에 보면은 대음 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소리는 소리가 드물다.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감각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옆에서 우레가 칠 때하고 저 멀리서 우레가 칠 때하고 어떤 것이 더 내 귀에 잘 들리시죠? 당연히 멀리서 들리는 큰 덕은 우리가 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잘한 덕목들은 우리가 보면 저건 사람이 덕이 있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크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기다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에 대해서 노자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도 혼연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후각으로만 이게 바로 모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긴 여기서 이 감각의 변화. 너무도 눈부셔서 형체는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남성, 사랑하는 여성이 눈앞에 있다고 보세요. 남편도 좋고 아니면 아내도 좋습니다. 애인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존경하는 누군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광채가 나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뿜어내는 풍겨내는 어떤 그 향기만 느끼는 거죠. 눈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눈부셔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후각으로만 느껴내는 것. 너무 사실 감각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 너무 좀 되게 재밌습니다. 자, 1, 2구는 당연히 그냥 그 백모란의 그 모습이 너무도 곱고 이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3, 4구에서 보면은 어젯밤엔 달이 밝아서 온통 물빛과 같이 이렇게 온 세상이 들었더니만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게 사실은 모란이 활짝 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모란 지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본 것은 모란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향기만 보는 거죠. 눈이 멀은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각에서 후각으로의 어떤 이 감각의 변화가 주는 이 다양성, 이 부분들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묘미인 것 같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 백모란이 가지고 있는 모습, 이거는 모란의 어떤 이 교태죠. 모란이 갖고 있는 교태, 모란의 빛깔. 이더니만은 빛깔에서 여기 월명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빛이었으니까 하얀빛으로 갔는데 갑자기 하얀빛은 사라져버리고 향기만 남았어요. 그죠? 이 시상의 변화가 이 변화무쌍하다기보다는 이어져 가면서 뭔가 반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무슨 시상의 변화를 알아채는 글자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입자가 좋을 것 같아요. 입은 사실은 동사인데 문에 들어서다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사실은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제 반전처럼 겪어내는 거라 보입니다. 시를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의 시는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 2군 해석하기 참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이걸 피동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 것인지 뭐뭐를 하다 할 것인지 이 시를 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시입니다. 풀고 나니까 재밌었습니다. 자, 규중막투 제장부, 규방에 눈물 흘리는 여인을 시샘하게 하지는 못하나, 그죠? 그러니까 투기하게는 못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맥상 수참 부분낭이라 거리의 하얀 낯빛의 이 사내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 말을 넣어야 되군요. 규방에 눈물 흘리는 여인을 시샘하지는 못하게 자기 시샘을 못하는 거죠, 맞죠? 자기야 월명 혼사수 어젯밤 달이 밝아 혼연할사 물빛과 같나니 인문유각 일정향이라 문에 들어서자 오직 뜨락가득 향기만 나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